아버님, 어머님, 지금 당장 이 영상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 혹시 자격증만 따놓고 일은 안 하고 계신가요? 그동안 일은 너무 힘들고 월급은 터무니없이 적어서 포기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 월급이 38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일은 지금보다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복지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정책 때문인데요. 요양보호사분들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하는 체계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시행 시점이 내년으로 예정돼 있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새로운 일자리 기회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확히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월급은 얼마나 오르는지, 일은 정말 덜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정보를 찾아서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요양보호사분들의 현실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김순자 어머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순자 어머님은 65세이시고 3년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셨습니다. 처음엔 의욕이 대단하셨죠. 이제 나도 이래서 용돈 벌 수 있겠네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현실이 너무 달랐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12시간씩 일하는데 환자분 6명을 혼자 돌봐야 했습니다. 식사 보조는 기본이고 화장실 가실 때마다 부축해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청소에 빨래까지. 정말 쉴 틈이 없었대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온몸이 쑤시고 아프게 일했는데 월급은 고작 180만 원이었습니다. 순자 어머님이 남편분한테 하소연하셨대요. 여보,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 몸도 너무 힘들고 이렇게 일해서 180만 원이면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낫겠어. 남편분도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셨답니다. 그래,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하지. 그만둬. 자격증은 따놓으니까 나중에 좋은 기회 있으면 그때 다시 해. 결국 순자 어머님은 3개월 만에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자격증은 있지만 일은 안 하는 이른바 개휴업 상태가 되신 거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전국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200만 명이 넘는데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절반도 안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일은 너무 힘든데 대우는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도 해야 하고 주방 보조도 해야 하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프로그램 진행까지 떠맡겨집니다. 요양보호사가 만능이 아닌데도 말이죠. 게다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월급은 2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격증 따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망설이실 수밖에 없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이도 있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시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아주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을 선정해서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급여화가 뭐예요? 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환자 가족들이 사비로 간병인을 구했잖아요. 그게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씩 들었고요. 이제는 국가에서 그 돈을 보험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환자 가족들 부담도 줄고 간병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복지부에서 밝힌 간병 인력 자격 요건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요양보호사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만 일할 수 있었는데 이제 요양병원에서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병원이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질 높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만 500곳을 선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설도 좋고 운영 체계도 제대로 갖춰진 곳에서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무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4인실 기준으로 간병인을 배치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이 배치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1명이 6명, 심지어 7명까지 돌봐야 했는데 이제는 4명만 돌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환자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여유가 생기잖아요. 한 분 한 분께 더 세심하게 신경 쓸 수 있고 급하게 뛰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8시간 3교대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처럼 12시간, 24시간씩 근무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대 근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8시간 일하고 집에 가서 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원이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상시 대기하고 계시잖아요. 환자분이 갑자기 아프시거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이 혼자 끙끙 앓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위급 상황 대응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지금까지는 요양원에서 혼자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병원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겠어요. 또 병원 시설 자체가 환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동선도 짧고 식사 보조도 병동 시스템으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혼자 다 떠맡는 게 아니라 각자 역할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돌봄 외 업무가 대폭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청소도 하시고 주방 보조도 하시고 프로그램 진행까지 하셨잖아요.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빨래 개는 것까지 요양보호사 몫이었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런 일 안 하셔도 됩니다. 병원에는 청소하시는 분 따로 계시고 식사 준비하시는 분 따로 계세요. 요양보호사는 오직 환자 안전하고 돌봄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같은 8시간을 일해도 환자 돌보는 일만 하는 것과 자빌까지 다 하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이쯤에서 여러분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더 열심히 발로 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하신 부분, 바로 월급이겠죠? 지금 요양보호사 월급이 평균적으로 18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입니다. 풀타임으로 일해도 250만 원 넘기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번에 요양병원 간병인으로 들어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요양병원 간병인 월급이 풀타임 근무 기준으로 38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는 거예요. 그것도 8시간 3교대로 일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무 여건에 따라서는 최대 5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간 근무 수당이나 주말 수당 같은 게 붙으면 그만큼 더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화면으로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요양보호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무려 12시간을 근무하십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못 쉬고 밥 먹는 중에도 환자분이 부르시면 뛰어가야 하죠. 돌봐야 할 환자분은 6명에서 7명입니다. 혼자서 말이에요. 한 분이 화장실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다른 분은 식사 도와달라 하시고 또 다른 분은 침대에서 일으켜달라 하십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부르시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으세요. 게다가 환자 돌보는 것만 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닙니다. 청소도 하셔야 하고 빨래도 개야 하고 주방에서 식사 준비 보조도 하셔야 하고 프로그램 진행까지 떠맡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만능이 아닌데도 말이죠. 이렇게 온몸이 쑤시고 아프게 한 달을 일하면 월급은 얼마 받으실까요? 고작 180만 원에서 220만 원입니다. 풀타임으로 12시간씩 일해도 250만 원 넘기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교통비 빼고 밥값 빼고 용돈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이 돈밖에 못 받으면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하시면 오후 6시에 퇴근하십니다.
3교대로 돌아가니까 야간 근무 원하시는 분은 야간에 하시면 되고 낮 근무 원하시는 분은 낮에만 하시면 됩니다. 저녁에 집에 가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도 하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손주들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돌봐야 할 환자분은 4명으로 줄어듭니다. 6명, 7명 돌보시던 것에 비하면 거의 절반이에요. 환자분이 4분만 계시면 한 분 한 분께 훨씬 더 여유 있게 신경 쓸 수 있잖아요. 급하게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고 천천히 말씀도 들어드릴 수 있고 제대로 된 돌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환자 돌봄에만 집중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청소는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 식사는 조리실에서 준비하시고 빨래는 세탁실에서 처리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환자분들 안전하게 돌보시고 말벗대어드리고 필요한 것 도와드리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은 훨씬 덜 힘들어지는데 월급은 얼마나 받으실까요? 기본이 380만 원입니다. 지금의 거의 2배예요. 게다가 야간 근무 수당, 주말 수당, 명절 수당 이런 게 붙으면 최대 5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은 12시간 근무하시면서 환자 6명에서 7명 돌보시고 거기다 청소 빨래 주방일까지 다 하시고 월급은 180만 원에서 220만 원 받으십니다. 앞으로는 8시간만 근무하시면서 환자 4명만 돌보시고 환자 돌봄에만 집중하시면 되고 월급은 380만 원에서 500만 원 받으십니다. 어떠세요? 일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돈은 2배 이상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요양보호사 처우를 제대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순자 어머님 기억나시죠?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진짜예요? 그럼 나도 다시 일할 수 있겠네. 380만 원이면 남편이랑 나 용돈 쓰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저축도 할 수 있겠어. 남편분도 옆에서 이러시더래요. 그래, 당신. 이번엔 제대로 된 곳에서 일하는 거니까 한번 해봐. 8시간만 일하고 오면 저녁에 우리 산책도 할 수 있고 주말에 손주들도 볼 수 있잖아. 두 분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번 정책이 가져올 변화입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도 맞추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병원 일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면 왠지 더 전문적이고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중환자분들도 계실 테고 의료기기도 많고 뭔가 복잡할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다릅니다. 국가에서 제도 설계부터 관리 체계까지 다 갖추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냥 병원에 간병인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서 운영 품질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필요한 기본 지식, 응급 상황 대처 방법, 환자 안전 관리 같은 것들을 전문 간호사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하시면서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바로 물어볼 수 있고 의료진과 협력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장 여건이 좋아지면 같은 노동이어도 근무 강도가 확 달라집니다. 시설이 좋고 사람이 충분하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게다가 요양보호사로서의 경력도 제대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요양원에서 아무리 오래 일하셔도 그게 다른 곳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병원 경력으로 쌓이면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실 때도 유리합니다. 물론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닙니다. 공청회에서 큰 틀은 발표됐지만 세부적인 요건들은 앞으로 논의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해요. 지역별로 인력 수급 상황도 다르고 병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임금이나 세부 근무 조건도 지금 말씀드린 게 100%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분명한 기회입니다.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에게 요양병원이라는 새로운 채용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선택지가 늘어나면 여러분의 협상력도 달라지거든요. 지금까지 이 조건 아니면 일 못해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양원 말고 병원도 있는데 여기 조건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자리 선택권이 생기면 급여 협상도 가능해지고 근무 조건도 개선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시장 원리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귀 기울여 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자격증과 교육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기본이고요. 교육 이수 내역, 최근 근무 경력 증명서를 한 파일로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세요. 왜냐하면 제도가 정비되고 공고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준비된 분들이 먼저 지원하고 먼저 선발되고 좋은 병원부터 자리가 차게 됩니다. 아이고, 나중에 공고 나오면 그때 준비하지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가서 허둥지둥 서류 찾으시면 다른 분들은 벌써 지원서 넣고 면접 보러 가실 거예요. 둘째, 관련 정보를 계속 챙겨보세요. 복지부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저희 같은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중요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 주변에 같은 자격증 가지신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혼자 준비하시는 것보다 여럿이서 정보를 나누면 훨씬 유리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채용 공고 떴대, 저기는 조건이 좋대, 면접 볼 때 이런 거 물어본대, 이런 정보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넷째, 건강관리 잘하세요. 일자리가 생겨도 몸이 안 좋으시면 소용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컨디션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8시간 근무라고 해도 체력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이도 있는데. 병원 일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걱정 내려놓으시고 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고 경험도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전문 자격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교육도 받으셨고 어르신들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 능력을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발휘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영숙 어머님이신데요. 올해 67세이세요. 5년 전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셨는데 한 번도 일을 안 하셨대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일이 너무 힘들다, 나이 들어서 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용기가 안 나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번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영숙 어머님이 딸한테 이러셨대요. 얘야, 이번엔 엄마가 한번 도전해볼까 봐. 8시간만 일하고 월급도 380만 원 받는다잖아. 엄마 아직 건강한데 왜 못하겠니? 딸분이 처음엔 걱정하셨대요. 엄마, 괜찮아?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영숙 어머님이 이러셨답니다. 집에서 빈둥빈둥 있으니까 더 늙는 것 같아.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람들도 만나면 오히려 건강에 좋을 것 같아. 게다가 이번엔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한다잖아. 엄마 한번 해볼게. 지금 영숙 어머님은 벌써 서류 준비하시고 관련 정보 찾아보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의지하고 건강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복지부 정책으로 요양보호사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일은 지금보다 덜 힘들어집니다. 환자 수는 줄고 8시간 교대 근무에 의료진 지원도 받고 자빌은 안 하셔도 됩니다. 월급은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오릅니다. 38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 환경도 훨씬 좋아집니다. 시설 좋은 병원에서 제대로 된 관리 체계 안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 시점은 내년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 이제 망설이지 마세요. 자격증만 따놓고 일 안 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다시 도전해보세요. 일하시다가 힘들어서 그만두셨던 분들, 이번엔 조건이 완전히 다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먼저 움직이는 분들이 좋은 병원, 좋은 근무 조건을 먼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오래 쉬었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자격증이 있으시다는 건 이미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잡으세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요양보호사 관련된 중요한 소식들, 정부 지원 정책들, 건강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고가 정확히 언제 나오는지, 어느 병원에서 채용하는지, 지원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 지금 요양 일하시는 분들, 자격증 따려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고 이거 꼭 봐봐. 정말 중요한 정보야 이렇게 알려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이 좋은 기회를 알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유는 무료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기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